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건축을 잘하는 방법 또는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중요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상가주택, 꼬마빌딩, 임대형 기숙사 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역 등에 건축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나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상가 전용의 꼬마빌딩 또는 상가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또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형 기숙사가 복합된 건물 등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건물 등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효율적인 주차 설계와 건물의 배치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과 설계나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고 아름다운 건물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건축하는 데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을 짓는 데는 엄청난 자금과 노력이 필요한 인생 대사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건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부족하고 또 건축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다 보니 더더욱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가주택 등을 한정된 대지에 효율적인 건축을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주차 문제로,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보다 주차 설비 기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배치, 평면, 외관 등 건축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경우 1층 상가와 상층부의 가구 수에 따라 보통 60 내지 80평 정도가 대부분인 대지에서 적어도 5 내지 7대의 주차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층 상가가 좋은 위치로 상가 면적도 늘리면서 대여섯 대의 주차를 확보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주차 규정과 특히 허가권자의 원칙적인 생각들로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형 기숙사는 다른 어떤 용도의 건물보다 주차 설치 기준이 낮아 수익성 있는 건물을 짓는 데 유리한 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축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짓는 데는 주차 문제 외에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른 유사한 용도의 건물보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경우에는 한 지역에 수십 내지 수백 채의 상가주택이 동시에 건축되다 보니 1층 상가나 상층부 주거 부분의 임대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임대는 또 경기 상황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성을 높여서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비롯한 건축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건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1층 층고를 최근의 경향에 따라 가급적이면 높이도록 하고 특히 건물의 외관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의 모든 것, 배치나 평면 구조 등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외관은 건물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또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축물의 외관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에서 다른 건물과의 차별화를 할 만한 것은 임대세대의 에어컨이나 수납공간의 확보, 그리고 주인 가구에서 거실 천정을 높여주거나 중정을 설치하는 것도 기능상도 좋고 건물의 다양한 외관 청순을 위해서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용적률이 180% 등 제한된 지역에서는 어차피 최상층 면적을 줄여야 하고 대체로 최상층은 주인 한 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방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또 다락과 옥상 공간 등을 다른 건물과 다르게 설계해보는 것도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성비와 사업성 좋은 건물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건물은 단독주택이나 공공건물과는 달리 수익성과 사업성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쓸모있는 건물이라도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건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인데 특히 요즘과 같이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 높은 건축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좋은 건물을 짓기란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단조로운 건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할 곳은 비용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자면 외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외장재를 섞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주조색에 강조할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정도의 외장재를 선택하고 형태도 가급적이면 간결한 모양으로 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데 복잡한 형태나 여러 외장재를 혼합해 쓰다 보면 자칫하면 조잡해 보이면서도 쉽게 지루해지는 단점도 있고 또 공사가 복잡해지면서 비용도 증가되고 외장재의 연결 부위 등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트렌드와 같이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외장재 그리고 외관의 형태로 건축을 하는 것이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고 실질적인 방법은 뭐니 해도 건축물의 용도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네 번째로 수익성 좋은 건축물의 용도 선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잘 정해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본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의 건물로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층수 그리고 가구수 등을 결정짓는 주차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도 1층 등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되겠지만 상층부의 주거 부분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임대형 기숙사 등 어떤 용도의 건물로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주차 설치 기준과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발코니 확장 등이 달라져 결국은 사업성을 결정짓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나 가구 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로 하는 경우에는 주차 설치 기준이 높고 발코니 확장이 되지 않아 불리하지만 대지안의 공지 확보에 있어서는 유리하고 다세대로 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라든지 일조권, 주차 설치 기준에 있어서 불리하며 다중주택, 고시원 등은 다른 어느 용도보다도 주차 설치 기준은 낮지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세개층 이하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형 기숙사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용도보다도 거의 모든 점, 그러니까 주차 설치 기준 등에서는 월등히 유리하고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나 층수 등의 제한이 없으며 일조권, 발코니 확장 등 거의 모든 점에서 파격적일 정도로 유리한 점이 많아 결국은 사업성과 수익성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같은 대지래도 어떤 용도의 건물로 설계해서 건축을 하느냐가 수익성과 사업성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건축관련법과 규정 등에서는 모든 땅마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건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임대형 기숙사 등의 주차 기준 등 모든 점에서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유리하긴 하지만 모든 땅에서 이러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나 기존 도시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불허되는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특히 신도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상가주택이라 해도 오로지 다가구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또 아무리 허용은 된다고 해도 대지의 조건이나 규모에 따라
대지 안의 공제, 일조권, 주차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의도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하기 어려운 대지나 지역도 있습니다. 즉 건축물에는 다양한 용도와 종류의 건물이 있고 이러한 건물마다 제각각 특성과 조건들이 달라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나 업체의 중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건축 관련법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은 배치나 평면, 외관 등의 세부적인 설계나 건축에 있어서 더더욱 전문성과 세분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건축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주차 설계와 건물의 배치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로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축, 또 세 번째로는 가성비와 사업성 좋은 건물, 또 네 번째로 수익성 좋은 건축물의 용도 선택이 중요하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금리와 아파트 경기 침체 등 때문인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건축과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 또 독립세대의 증가 등 사회와 젊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원룸이나 1.5룸 등의 임대 수요가 늘어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은 공실률이 높지만 원룸 등은 대학가나 공장 주변 또는 역세권 같이 수요가 많은 곳은 방이 없을 정도이며, 특히 임대료도 대도시와 지방이 큰 격차가 없을 정도여서 웬만한 지역은 수익성과 사업성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건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